교수님, 그러니까 이 마쓰이 이완해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본군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간 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기는 더욱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중 난징에서는 일본군들의 목베기 시합? 목베기 시합? 못베기 시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실은 게재한 일본 신문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에 2명의 일본 장교가 사무라이 검을 이용해서 중국인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벨지 시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둘 다 100명이 넘는 바람에 무승부로 결론이 났는데 다음번엔 누가 먼저 150명을 베느냐를 두고 재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내중 실문이에요? 그냥 네. 아니 지금 그리고 보면은 사진이 약간 좀 너무 당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본에선 이러한 참수 경쟁이 전쟁 용사의 무용담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 장교의 고향이었던 소학교에서는 백인 참수 경쟁을 부교재로 다루면서 핏발이 서고 살이 떨리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국인 학살이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두 장교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이들에게 참수 경쟁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농담이라고 할까요?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시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자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증언 이런 증거 자료들이 검사 측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뭐 발뺌할 수는 없겠네요. 예.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의 잔혹 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죠. 결국 A급 용의자였던 마쓰이 이완해는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으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46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ただいま戦線の武装直が間髪られました。米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り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리플 A 전범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예. 저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총리도 했었고 네. 그 여러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이제 애국심이 강한 그래도 초낭에 엄청나게 맹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강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죠. 크리스 씨, 미국에서도 도조 히데키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요?
일단 미국 역사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인물이고 독재자, 전쟁에 미쳤다 이런 이미지 강하고 그 태평양 전쟁을 도조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이미지 강하고요. 그럼 교수님,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면 도조 히데키는 A급 전범 중에서도 약간 트리플 A급 전범 느낌이 나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 도조 히데키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조 히데키에 관한 관심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일본 통치가 보도되고 나서부터 그의 집에 일본인들의 투서가 쌓였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의 투서였을까요? 설마 힘내세요가 의외로 힘내세요. 네. 제가 대신 재판을 받겠습니다. 응원의 글이 예, 투서 내용 대부분은 활복해서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예요. 빨리 자결하라. 일본의 명예를 지켜라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그가 이런 투서를 받게 된 건 육군 대신이었던 시절에 그가 군인들에게 내린 명령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강하다. 항상 고향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더더욱 분발하여 기대에 답할 것이며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는 짓은 하지 말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죽을 부메랑 때까지.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네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의 무수한 젊은 군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패전과 동시에 자결을 선택했는데요. 와. 이를 겪었던 일본 국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자 이젠 전쟁을 지휘한 도조 히데키가 그 책임을 질 차례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던 거죠. 저 문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투수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